극심한 한파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삼성과 애플 간의 미국 내 특허 소송 최종 심리가 현지 시간으로 6일 열렸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5가 SK텔레콤과 KT를 통해 정식으로 국내 출시됐습니다. 승용차 판매 호조와 계절용 의류 판매 증가 등에 힘입어 11월 소매 판매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었던 오늘 국내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 사흘째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조민규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사흘째 상승했습니다. 7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7.83포인트, 0.40% 오른 1957.4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정치권이 재정절벽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며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내년 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196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주말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고조되며 상승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1994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7거래일째 순매수세를 이어갔고 기관도 1047억 원어치 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개인은 3054억 원어치를 내다 팔며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905억 원어치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업종이 1.69% 올랐고 기계와 철강 금속, 통신업, 화학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의료정밀과 섬유의복, 전기가스업, 음식료품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4.24% 올랐고 포스코와 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KB금융과 신한지주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기아차 등 현대차 3인방은 동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소송 최종 심리에서 배상 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에 1.79% 오르며 이틀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한솔 CSN이 삼성전자의 동남아 물류 거래업체로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대한전선도 유상증자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총 거래량은 4억 598만 주, 거래대금은 4조 2,460억 원이었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요?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79%, 26,000원 오른 148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한때 149만 8천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장마판 차익 매물 때문에 상승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이틀 만에 최고가 기록을 다시 쓰며 150만 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난해 9월 70만 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여 만에 2배 넘게 뛴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강세는 현지 시간으로 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애플과의 특허 소송 1심 심리에서 삼성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재판을 맡은 루시 고 판사가 애플이 요구한 삼성 제품의 추가 판매 금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데다 지난 8월 배심원단이 결정한 배상금 10억 5천만 달러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심리가 호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어서 주가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창권 대우증권 투자전략부 팀장은 스마트폰 분야에서 1세대 혁신이 끝났고 이후 후발주자들이 선전하면서 애플의 위상이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삼성전자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승우 IBK 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아이폰 5 출시로 4분기 애플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겠지만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45%에서 올해 37%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서 애플의 판매 마진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조민규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극심한 한파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오전 11시 25분을 기해 전력 수급 경보 관심을 발령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당초 이날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최대 전력 수요가 평균 7,210만 킬로와트 발생하고 예비 전력은 434만 킬로와트에 달해 정상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예상과는 달리 예비 전력이 400만 킬로와트 미만인 상태가 20분 이상 지속됐으며 전력거래소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력 경보가 발령된 이후에는 순간 예비 전력이 320만 킬로와트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경부를 비롯한 전력 당국의 전력 수급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동절기 전력난에 대한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 간의 미국 내 특허 소송 최종 심리가 현지 시간으로 6일 열렸습니다. 이날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측 변호인들은 특허의 유효성과 배상금 산정 기준 등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양측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배상금 산정 오류와 삼성전자 스마트폰 기기들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 여부 등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격론을 벌였습니다. 루시고 담당 판사는 이날 심리를 시작하면서 향후 재판 일정과 관련해 사안이 많고 복잡한 점을 감안해 사안별로 판결을 내릴 계획이며 이달 중에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당 판사는 이날 심리 도중 배심원들이 특허 침해와 관련된 배상금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언급해 배상액을 일부 감액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5가 SK텔레콤과 KT를 통해 정식으로 국내 출시됐습니다. 국내 출시는 아이폰 5가 공개된 지 넉 달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SK텔레콤과 KT는 아이폰 5 가입자를 위한 행사를 마련하는 등 대대적인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오전 KT 광화문 사옥 1층 올레스퀘어 앞에는 아이폰 5를 가장 먼저 개통하기 위해 전날 오후 2시부터 몰려든 아이폰 5 예약 가입자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승용차 판매 호조와 계절용 의류 판매 증가 등에 힘입어 11월 소매 판매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에서 물가와 고용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광공업 생산, 수출이 개선됐으나 소비 투자 등이 다소 부진하다고 경제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10월 소매 판매가 비내구재 판매 감소로 전월 대비 0.8% 줄고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 기계류 등이 부진하면서 10월의 전월 대비로 2.9% 감소했습니다. 소비 부문은 11월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산 승용차의 내수 판매가 신차 휴가와 개별 소비세 인하 등에 따라 지난해 11월에 비해 13%로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백화점 매출은 이른 추위로 겨울옷 판매가 늘면서 11월에 전년 동월 대비 10% 급증했습니다. 신용카드 국내 승인액은 14.0% 늘어나 10월보다 증가율이 확대됐습니다. 기재부는 대내의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 심리 회복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물가와 고용 등 소비 여건이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소매 판매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설비 투자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 투자 심리 위축으로 다소 어려울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습니다.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로켓 발사장 내에 있는 연료 저장소 두 곳에 로켓 연료를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진행 상황으로 추정해보면 8일경에는 로켓에 연료를 주입하는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임박하자 주변국들의 대응도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1이지스 구축함 3척을 서해 등으로 파견해 궤적 추적에 대비할 계획이며 미국 해군도 미사일 장착 구축함을 로켓 발사를 감시할 수 있는 해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일본은 해상 자위대 이지스 구축함 3척을 동해와 동중국해 등에 배치했습니다.
독일의 10월 산업 주문이 전월 대비 3.9% 증가했다고 독일 경제부가 현지 시간으로 6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10월 산업 주문이 강하게 반등한 이유는 해외 수요 증가율이 6.7%로 크게 늘었으며 이 중 유로존 역내 주문도 3.5%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 경제는 침체는 피하겠지만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1분기 0.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독일은 2분기에 0.3%, 3분기 0.2%로 성장률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1.6%에서 1.0%로 지난 10월 낮춘 바 있습니다.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농산물 가격 급등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올해 들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 관련된 내용을 서울경제신문의 김영필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계속되고 있는 폭설로 인해서 신선 채소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의 산업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나라도 시급히 농식품 산업화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농산물을 제외한 식품 시장의 전 세계적인 규모만도 지난 2010년 기준으로 5조 570억 달러에 달합니다. IT보다도 큰데요. 세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농식품의 산업화와 이에 따른 수출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농식품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국민 아이스크림인 누가바와 비비빅은 소관 부처가 다릅니다. 같은 아이스크림이지만 우유 함량에 따라서 담당하는 부처가 다른 것인데요. 누가바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비비빅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맡습니다. 가을에 많이 먹는 감만 해도 단감은 농산물로 구분돼 농식품부가 담당하는데요. 그러나 떫은 감과 곶감은 임산물로 분류돼 산림청이 맡습니다. 버섯도 팽이, 새송이, 느타리 버섯은 농산물로 돼 있지만 표고와 송이버섯은 임산물로 돼 있는데요. 같은 버섯이지만 담당이 각각 농식품부와 산림청으로 구분이 됩니다. 한국 야쿠르트의 요구르트 쿠퍼스는 버전에 따라 담당이 달라지는데요. 일반 요구르트 제품은 농식품부에서 하지만 헛개나무 열매를 첨가한 기능식품인 쿠퍼스는 식약청에서 관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라인 하에서 제품을 만들어도 관리부처가 다른 경우가 생기는데요. 시설 기준과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농식품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쪼개져 있는 식품관리 업무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먹는 문화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을 간단하게라도 먹는 문화가 확실히 보급이 되면 즉석식품이나 과일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미 유럽 국가들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먹는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과일과 야채를 제대로 먹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서 성인병을 막는 것입니다. 농식품부가 정육점에 수제 소시지와 햄을 만들 수 있게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고지방 부위인 삼겹살의 소비를 줄이고 저지방 고단백인 소시지와 햄을 먹는 문화가 퍼지면 소시지와 햄 시장도 같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 건강도 개선될 수 있는데요. 한 발 나아가 식습관뿐 아니라 농업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면 산업화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요. 유럽에서 화훼 산업이 번성하는 것은 꽃을 선물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통망에 대한 문제 제기도 되고 있죠. 네, 높은 농산물 유통 가격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밭대기 업자에게 넘어가는 배추의 경우 농협이 밭대기 업자의 역할을 대신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돼 5명만 모이면 조합을 만들 수 있는 만큼 현지에서 농산물을 싸게 사서 판매하는 협동조합이 많이 생겨서 유통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함께 나옵니다. 농식품의 산업화가 시급하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의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그룹이 오늘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삼성은 부사장 48명, 전무 102명 등 총 485명의 2013년도 정기 임원 승진자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0년 490명, 2012년 501명보다는 줄어든 규모입니다. 삼성은 총 승진자는 줄었으나 신임과 발탁 승진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승진은 역대 최대 규모인 335명으로 팀장급 실무 책임 임원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또 승진 연한을 뛰어넘은 경우는 74명으로 지난해보다 훨씬 많았으며 여성 승진자도 총 12명으로 과거보다 늘었습니다. SK그룹이 모태기업으로부터 물려받은 교복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학생복 사업을 스마트의 유통망과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스마트 F&D에 양도했다고 밝혔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학생복 사업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적합하다는 여론과 상생 실천을 강조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학생복 사업을 양도하고 여성복 브랜드인 오즈세컨을 포함한 자체 브랜드들의 글로벌 패션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국내에 와인을 유통하는 자회사인 WS통상도 중소기업과의 상생 차원에서 매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와인 유통 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한국 남동발전과 SX솔라 컨소시엄이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건설합니다. 한국 남동발전과 STX 그리고 현지 일본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내년 상반기 중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에 45메가와트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한국 남동발전과 STX솔라는 각각 사업 총괄과 건설을 담당하고 부국증권은 자금 조달을 맡게 됩니다. 이 컨소시엄은 향후 연간 19,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66만 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해 일본 동부전력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STX솔라 측은 급성장하고 있는 일본 태양광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